안녕하세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발간된 법조 일어나 시대의 법관 전문화 방안의 연구 책임자 윤찬영 판사입니다. 제목부터 모를 소리긴 합니다. 법조 일어나 그게 뭔데? 법관 전문화 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좋은 판사 없이는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법조 일어나와 법관 전문화는 바로 뛰어난 능력과 좋은 인성을 가진 판사를 확보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법조 일어나입니다. 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꽤 긴 기간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판사를 뽑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조 경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법조 경력에 해당하고요.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 경력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먼저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라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변호사는 물론 바로 판사로도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법관 임용 제도는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임용제, 판사로 임용되어 직업 경력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경력 법관제라고 불렸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로 몇 년씩 근무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제도지요. 그런데 2011년 법률 개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조 직역을 처음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지 않고 검사나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가 일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관 임용 제도를 법조 일원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조 일원화는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2022년인 올해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그 시행이 3년씩 연기된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요즘은 전문화의 시대이지요.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분쟁도 복잡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승용차를 만들어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그 판매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느 국가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다른 기업이 반도체 기술 사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정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국제조세,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와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은 현대사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시 임용제에서는 일단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 법원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확보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양성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는 전문성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고요. 이미 전문성을 갖춘 법조 경력자를 법원 내부에서 법관으로 선발해서 전문 분야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양성이 아니라 임용 시스템에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즉, 법조 일원화를 채택하면 법원은 법조 인력 시장에서 전문성을 사오는 수요자의 입장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즉시 임용제의 법관 임용은 이를테면 법원이 원석을
싸게 사서 아주 값비싼 전문성 있는 법조 인력으로 만들어가는 공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법조인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전문 법조 인력 시장은 공급자 독점형 시장이 됩니다. 법조 일원화 체제에서 우수 인력을 전문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가격 또는 처우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반대로 전문 법관을 직접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용 절감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높은 법조 인력을 법관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법관직이 아주 인기 있는 자리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0년차 전문 분야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명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급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차 변호사쯤 되면은 더 이상 서류 작업은 하지 않았었는데 판사가 되어 야근하면서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순환근무제로 인해서 3, 4년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해야 되죠. 척 들어봐도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러한 현재 우리 상황에서 법조 경력만 너무 장기화하는 법조 일원화를 채택하게 되면 법원은 전문법관의 공급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인 법원이 법조 인력 시장의 분야는 유인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업계 최고 대우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 분야 법조인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임명된 후 해당 분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유인책이 되는데요. 순환근무제로 인해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야 재판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법관 지원자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관 임용 자격인 법조 경력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었어요. 2021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변호사들은 자신의 법조 경력이 길어지면 미래가 불투명한 법관으로의 전직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조 일원화의 이러한 장애 요소가 잘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의 모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에서는 전문성 있는 법관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첫째, 영국에서는 법관의 보수가 높습니다. 영국 법관의 보수표를 보시면요. 여기 하이코트 판사라고 자리가 있습니다. 보수 등급이 4등급인데요.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판사 내지는 지방법원 합의부장 판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18만 8천 파운드가 넘습니다. 하나로 3억 원 정도가 되죠. 자, 가장 낮은 등급은 8등급의 심판소, 즉 트라이브널 소속 판사인데요. 그래도 9만 파운드에 가깝습니다. 영국이 그냥 물가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영국 총리나 국회의원의 급여를 볼까요? 영국 총리의 연봉은 16만 파운드입니다. 법관 보수 4등급의 하이코트 저지보다 총리 보수가 더 낮은 것이죠. 참고로 하이코트 저지는 영국에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회의원의 보수도 나오는데 81,932파운드네요. 9만 파운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즉 영국에서는 국회의원보다 급여가 적은 판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채택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법관 보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가 높아서 법관직이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실은 2015년도에 연금이 줄어들면서 가장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전문 법관의 법관 충원이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영국은 법원별, 직무별로 법관을 선발하고 선발된 이후에는 퇴직 시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에서만 재판을 담당합니다. 하이코트에서 상사 재판을 담당하는 커머셜 코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커머셜 코트의 국제적인 명성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국은 전문성 검증 제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선발된 변호사들에 한해서 1년 중 30일 정도를 비상근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비상금 법관 근무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상금 법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단축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였지만 2007년 법 개정으로 5년 내지 7년의 법조 경력이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법관이 너무 노령화되거나 보수화하는 것을 막고 연령적, 계층적으로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 전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법관 임용 제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제도적으로는 법조 일원화를 채택해서 법원 외부에서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대 졸업 후 법원 내에서 장기간 수습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적 임용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웨덴을 보면 재판연구원 2년, 법관 연수생으로 총 4년, 예비판사로 3년 내지 4년 등 합계 10년 정도를 근무하도록 한 이후에야 정식의 상근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덴마크도 스웨덴과 대략 비슷하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전문성 있는 법조 경력자의 법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그널을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그널을 받고 지원한 전문 법조인 중에서 적절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검증 수단을 또 확보해야겠죠. 먼저 시그널 면에서 직무별로 법관을 선발해서 동일법원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고 급여도 해당 전문 분야 변호사의 수입을 고려해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리닝의 면에서는 법조 일원화 국가의 예를 따른다면 비상금 법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은 유럽 대륙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서 재판연구원을 확충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부판사 제도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법조 일원화 그리고 법관 전문화 잘 돼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